자유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많은 혼란 속에 있는데 개인의 자유를 말하면서 일종의 겉멋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국가, 자유체제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살 것이냐의 문제에서 가장 크게 결정된다. 자유는 결국 이념전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주 한국과 같은 자유체제 속에 살다 보면 어느덧 자유가 국가체제에 문제가는 것을 잊고 마치 공기처럼 자유란 늘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유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감각이 없어지고 반면에 지역적인 자유를 전체적인 것처럼 말하는 일종의 겉멋 현상이 생긴다. 이런 경향이 커지면 점차 자유의 본질을 손상하게 된다. 이 점이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유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체제와 연관하여 생각해보는 것이다. 즉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때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때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면 비자유인, 즉 노예의 상태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독립, Independence of the arbitrary will of another이다.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는 내가 어디에서 살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갈지 당국의 의지로 강압된다. 따라서 중국의 농민공이나 북한에서 평양 외의 곳에 사는 사람은 일종의 노예 상태인 셈이다. 국가체제를 잊고 지역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일종의 낭만주의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자유는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유는 자신의 행동 과정을 자신의 현재 의도에 맞춰 구상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 혹은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국가나 어떤 명령자의 의지에 따라 조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자유는 개인이 어떤 확실한 사적 공간, 즉 타인이 간섭할 수 없는 자신의 환경 내에 있는 여건이 있어야 한다. 이런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집합적이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자유롭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본질이다. 정치적 자유는 사람들이 정부의 선택, 입법의 과정, 그리고 행정 통제에 참여하는 일을 말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집단을 전체로서 취급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단체적인 자유를 준다. 자유체제 속의 개인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어 그 사회에 책임질 준비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는 그에게 정치적 자유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나 미성년자도 그 사회 속에서는 똑같이 개인적 자유를 누린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자유는 집합적으로 작용해서 국가를 점차 자유롭지 못한 체제로 퇴행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다. 그러나 원래 정치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쟁하는 본연의 자세를 지킨다는 전제하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그리 큰 문제가 될 필요는 없다.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다 보니 영주권이 나왔다면 그는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때 그는 본연의 자유는 그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투표권만 없는 것이다. 그는 어디 이주를 해서 다른 주에 살고 싶다라든지 땅을 사고 싶다라든지 모든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다만 정치적으로 원래의 시민들과 그만한 차별을 둔다는 것인데 이는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어떤 그 집단으로 나눴을 때 아직 자기들의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의미의 차별이다. 정치적 자유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든가 또는 다른 나라에 돈을 벌러 간 이주 노동자의 경우처럼 주류 시민에 비해 차별받는 처지라서 참을 수 없는 것이지만 앞서 정의한 본연의 자유가 손상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만약 어떤 나라가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했지만 새로 탄생한 신생정부가 아주 강압적인 독재 정권인 경우 그 나라 국민은 전체적으로 본연의 자유를 독립 이전만큼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아프리카의 식생 독립국, 가깝게는 북한과 같이 역사상 많이 등장한다. 원래 자유의 작은 부분인 정치적 자유가 한국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한국의 정치는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헌법의 안정성이 한국에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 지형에 따라 온갖 방법으로 자유체제로서의 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재벌을 해체하려는 시도는 대기업이라는 큰 개인을 강압하는 것이고 모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손상하는 것이다. 더 쉽게는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큰 일이 선거 하나로 바뀔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정치적 자유와는 대조적으로 자유 중에 흔히 내적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내면의 자유, 나의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라는 말과 관계가 많은 자유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관철시키려 할 때 이는 나의 내적 자유를 말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행동에 있어서 순간적인 충동이나 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한 의지, 그의 이성 또는 지속적인 확신에 의해 안내되는 정도를 말한다. 그러나 내적 자유, 이너 프리덤의 반대는 다른 사람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의 영향 또는 도덕적 혹은 지성적 취약함이다. 주위 사람이나 사회적 거울에 의해 반응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아 혹은 내적 나침반에 의해 충분히 숙고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내면의 자유가 강한 사람이다. 지식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내면의 자유를 말한다. 자유의지, 프리윌, 나 의지의 자유, 프리덤 오브 더 윌 라는 철학적 용어 사용은 본연의 자유로서의 의미를 자주 손상했다. 과학적 결정론이 개인의 책임에 대한 기초를 파괴함으로써 야기한 자유에 대한 오류와 유사하게 이들 용어는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을 할 때에만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는 궤변을 낳았다. 어느 정치인이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을 때 그는 내면의 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국가 체제에 영향을 줄 만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면 이는 국가 전체를 신영복이 좋아할 만한 체제로 바꾸고 싶다는 일종의 협박이나 강압이 되므로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될 수 있다. 아무튼 내면의 자유는 문학의 세계라면 모를까 현실 세계에서 공공연히 주장할 일은 아니다. 과학적인 결정론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떤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억지 주장이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가 모든 역사의 발전은 원시적 공산주의,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를 거쳐 궁극적으로 인간 사회가 공산주의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전체주의 체제인 공산주의는 필연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되어 자유를 지키려는 개인의 책임을 파괴한다. 즉 우리 각자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개인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에 쫓아가는 것이라는 무책임을 조장하는 선동이다. 그 다음으로 자유의 의미를 왜곡하는 용법은 능력으로서의 자유다. 내가 새처럼 날고 싶다는 희망을 자유로 보는 것이다. 만약 현재 내가 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이런 능력의 기준으로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자유의 표현을 이렇게 능력으로 보는 습관이 만연하면서 점차 자유의 의미가 남용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준, 그것도 높은 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식의 사조가 생겼다. 이런 사조가 사회를 전체주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능력으로서의 자유, 이것을 강조하는 풍조가 점점 발전이 되면서 모든 제약을 없애는 것이 곧 자유라는 풍조가 만연한다. 사람의 제약을 없애는 것이 자유라는 일견 그럴듯한 주장이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변모한다. 이런 풍토 속에서 정부는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덜 가진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해야 한다. 임금 노예라는 단어는 계약에 의해 노동의 대가로 임금과 사내 복지를 제공하는 현대 산업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선동이다. 이런 주장이 발전해서 사회주의, 나아가 공산주의라는 노예의 길이 열린다. 오늘날 과도한 복지 정책, 예를 들어 청년들에게 무조건 몇천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식의 선동은 결과적으로 하이에크가 말한 노예의 길을 닦는 것이다. 그런 선동을 하는 정치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제약을 없애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 주장이 결국은 자유를 말살하는 주장이 된다. 당국에 의해 직업, 임금 수준이 결정되고 기업하는 자유 등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치고 국민이 노예 상태를 벗어난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론적으로 본연의 자유를 결정하는 백중 90은 개인들이 누리는 남, 국가로부터 강제되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각 개인이 노예적 상태가 아니게 사는 것을 본연의 자유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흔히 요즘 세상에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할지 모른다. 여기서 국가체제가 대답을 제공한다. 이북의 동포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노예 상태에 있다. 아니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내가 북한에 가서 살 용의가 있는가 자문해보기 바란다. 자유체제의 개인들은 일일이 당국의 간섭과 규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일부 금지된 사항만 신경 쓰면 된다. 이런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이라 한다. 개인들의 사적 영역이 활짝 열려있는 사회다. 반면에 북한과 같은 체제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열거하고 그 밖의 일은 모두 금지된다. 이런 체제를 포지티브 체제라 한다면 뭔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 말라붙은 사회다.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의 귀족은 간혹 충직하게 오랫동안 봉사를 했던 노예에게 문서로서 자유시민이 되는 해방증서를 써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 영화에서는 스파르타쿠스의 아내는 아기가 자유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는 증서를 주인인 귀족으로부터 받고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남편한테 그 기쁜 소식을 들려준다. 그 아기는 앞으로 시민으로서의 일반적인 개인적 자유를 누릴 법적인 권리를 얻었다.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권력자의 인위적인 구금 같은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 본연의 자유이고 옛날에는 이것을 얻는 것이 소수의 자유인에게만 허용된 권리였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가 인간의 기본적인 개인적인 자유를 점점 허용하고 사적인 공간이 보장되는 체제로 가고 있는지 반대로 점점 다양한 규제가 생기고 내가 자유스럽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점점 축소가 되는 노예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주시해야 한다.